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니얼 코미어가 UFC 시절 커노를 보며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질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 선수가 스포츠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모습을 보며 느낀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데니얼 코미어는 자신이 UFC에서 활동하던 초창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경기에서 10만 달러를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으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역자리 수의 대전료는 성공의 상징이었고 많은 파이터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레슬링 배경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준을 만든 선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척 리델과 앤더슨 실바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UFC의 가치를 높였고 파이터들이 더 큰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커너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데니얼 코미어는 커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자신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부러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한 선수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커너가 단순히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UFC 선수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엔 챔피언이 한 경기에서 100만 달러를 받으면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커너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가 등장한 이후 선수들은 더 큰 가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챔피언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맞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니얼 코미어는 커너가 혼자서 UFC의 경제적인 기준선을 움직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커너가 만든 변화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스포츠 전체의 가능성을 넓힌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파이터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커너는 스타성과 흥행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인기 선수를 넘어 UFC의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데니얼 코미어가 인정한 것처럼 커너가 남긴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댄 후커가 MMA 구루와의 온라인 갈등이 격화되면서 강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MMA 구루는 여러 차례 댄 후커를 비판하거나 반응 영상을 만들며 그를 자극해왔습니다. 최근 한 라이브 방송에서 상황은 더욱 커졌습니다. 댄 후커는 만약 실제로 MMA 구루를 만나게 된다면 강력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MMA 구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결별 이유를 물어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댄 후커는 이 행동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단순한 온라인 비판을 넘어선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MMA 구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MMA 구루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정반대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라 댄 후커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MA 구루는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댄 후커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두 사람이 헤어진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연락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부 후원자들의 농담에 반응하며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MA 구루는 자신이 논란을 만드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온라인 설전을 넘어 UFC 파이터와 유명 MMA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이의 새로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댄 후커는 MMA 구루를 향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MMA 구루 역시 자신의 입장을 지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전 UFC 챔피언 출신 바이스바잉도 이 상황을 언급하며 팬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비브 누르마고메도가 제이크 폴의 PFL 합류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PFL이 제이크 폴이 이끄는 MVP와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두 사람이 백스테이지에서 만났던 장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이크 폴은 카비브에게 PFL과 MVP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명하며 함께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이크 폴은 이번 합병이 MMA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스포츠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폴은 카비비 만약 자신들의 단체에서 활동한다면 MMA 역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스포츠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카비브의 반응은 매우 차분했습니다. 그는 제이크 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비브는 PFL과 MVP의 합병에 대해 좋은 일이며 MMA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짧게 평가했지만 자신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카비브는 자신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누군가 자신에게 복귀를 설득하려 할 때 짓는 표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게시물이 제이크 폴의 제안을 향한 반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카비브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MMA 팬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복귀설은 항상 큰 관심을 받지만 그는 지금까지 선수 생활로 돌아갈 의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제이크 폴은 복싱과 MMA 영역에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PFL과 MVP의 합병을 통해 더 많은 스타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기존 UFC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비브처럼 이미 전설적인 위치에 오른 선수를 다시 경쟁 무대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장면은 두 사람의 목표와 방향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비브는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한마디와 행동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션 브레이디가 이슬람 마카체와 이안 가리의 대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가 한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이슬람이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션 브레이디는 이슬람과 이안의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안은 키가 크고 리치가 긴 선수이며 이슬람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체격을 가진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안이 거리 조절을 잘하고 테이크다운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션 브레이디는 결국 이슬람의 그래플링 능력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안은 분명 신장이 크고 긴 팔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거대한 웰터급 선수들처럼 강한 힘과 압박을 가진 스타일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안이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KO 파워를 가진 선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션 브레이디는 이안의 리치가 길기는 하지만 엄청난 수준의 장거리 무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슬람의 레슬링과 압박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기 흐름이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이 상대를 케이지 쪽으로 몰고 가고 결국 바닥으로 끌고 내려간 뒤 서브미션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션 브레이디는 이안의 체격적인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안이 170파운드급 선수 중에서도 특별히 무거운 체형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경기 전 체중을 크게 늘리지만 이안은 그런 유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션 브레이디는 자신 같은 웰터급 선수들은 경기 당일 훨씬 큰 체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안은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폭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경기 스타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션 브레이디의 예상은 분명했습니다. 이안은 키와 거리 싸움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슬람의 압도적인 그래플링과 경기 운영 능력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이슬람이 이번 대결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로건이 최근 복싱 판정 시스템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남기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경기의 결과와 관련해 심판진과 관계자들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로건 해당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절대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싱에서 판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프로모터들의 신뢰와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선 돈과 흥행 가치가 USC 쪽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USC는 헤비급 복싱에서 이미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조 로건은 관계자들이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 기존 스타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종목에서 넘어온 선수와 아직 경험이 적은 프로복서가 세계적인 복싱 스타를 상대로 역사적인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복싱 역사상 가장 큰 충격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결과가 조금만 달랐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복싱 역사에 남을 최대급 upset 중 하나로 기억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 로건은 당시 상황이 매우 아슬아슬했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싱에서 항상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선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로건은 스포츠 베팅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특정 세력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복싱 팬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조 로건의 의견에 공감하며 판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팬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부패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션 오멀리가 션 스트릭랜드와 과거에 있었던 긴장감 넘치는 충돌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선수는 몇 년 전 UFC 시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강한 언쟁을 벌이며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션 오멀리는 팬텀급 타이틀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션 스트릭랜드는 미들급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중요한 경기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분위기는 빠르게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거칠게 진행됐고 서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션 스트릭랜드 특유의 강한 발언 스타일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상대 선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션 오멜리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후 션 오멜리는 한 팟캐스트에서 과거 백스테이지에서도 션 스트릭랜드와 충돌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같은 대회에 출전했던 두 선수는 경기 준비 과정에서 마주쳤고 션 스트릭랜드가 자신의 유킥 익스타인 문신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션 오멜리는 당시 상황에서 자신도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션 스트릭랜드가 자신을 향해 먼저 다가왔고 자신 역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했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후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가족을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션 오멜리는 격투 스포츠에선 서로 강하게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두 선수는 이후 악감정을 정리하고 악수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션 오멜리는 션 스트릭랜드와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UFC 선수들 사이의 라이벌 관계와 경기 전 신경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스틴 포리에가 다시 UFC 중계 분석가 자리로 돌아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는 이번 주말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다시 방송 데스크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더스틴 포리에는 올해 여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공공음주 관련 체포 사건 이후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더스틴 포리에는 선수 생활 이후 함께해온 주요 후원사 중 하나인 버드 라이트와 결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체포 직후 계약은 즉시 종료됐고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분석가 활동에도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패러마운트 플러스에서의 장기적인 방송 역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스틴 포리에는 다시 UFC 방송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UFC 베가스 키키 2심에서 더스틴 포리에는 중계 데스크에 앉아 경기 분석과 인터뷰 세그먼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는 진행자인 딘 토마스 그리고 전 UFC 파이터 알런 주방과 함께 경기 전후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라이트급 경기로 진행됩니다. 더스틴 포리의 팀 동료인 마토시 감로트가 유망한 경쟁자인 조엘 알바레스와 맞붙는 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스틴 포리어는 오랜 기간 UFC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사랑받은 선수입니다. 그는 옥타곤에서 수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냈고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분석과 해설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복귀는 법적 문제와 후원사 변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많은 팬들은 더스틴 포리에가 앞으로 방송 분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MMA 세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중계 복귀는 그의 다음 챕터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